제1장 2005년 8월 5일 하와이주 카우아이 섬. 누가 믹 제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 오늘은 2005년 8월 5일 금요일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북녘해안. 날씨는 기가 막힐 정도로 말끔하게 개어있다. 구름 한 점 없다. 지금으로서는 구름이라는 개념의 암시조차 없다. 이곳을 찾아온 것은 7월 말.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콘도를 빌려 아침나절에 선선할 때 책상에 앉아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 글을 쓰고 있다. 달리기에 관한 자유로운 문장이다. 여름이기 때문에 물론 덥다. 하와이는 흔히 사계절 내내 여름뿐인 상하이 섬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갖추어진 섬이다. 여름은 겨울보다는 비교적 덥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벽돌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고문을 당하는 듯한 후덥지근한 더위와 비교하면 이곳의 기분 좋은 느낌은 흡사 천국에라도 온 것 같다. 에어컨도 전혀 필요 없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제멋대로 들어온다. 케임브리지 사람들은 내가 8월에는 하와이에서 지낸다고 하면 여름인데 일부러 그런 더운 데로 가다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며 한결같이 놀란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북동쪽에서 쉬지 않고 불어오는 무역풍이 하와이의 여름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가를. 아보카도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를 하거나 문득 생각이 날 때면 그대로 남태평양의 후미진 해변으로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생활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한 기분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와이로 온 이후에도 매일 거르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는 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곧 2달 반이 된다. 오늘 아침은 러빙 스푼풀의 데이드림과 험스 오브 더 러빙 스푼풀, 이 2장의 앨범을 합쳐 녹음한 MD를 워크맨에 넣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10분 동안 달렸다. 강한 인내심으로 거리를 쌓아가고 있는 시기인 까닭에 지금 당장은 시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씁니다. 장편소설을 쓰고 있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일단 리듬이 설정되어지기만 하면 그 뒤는 어떻게든 풀려나간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가속하는 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달리고 있을 때 잠시 비가 내렸지만 아주 적당히 몸을 식혀줄 정도의 비였다. 두꺼운 구름이 바다 저쪽에서 몰려와 머리 위를 감싸고 가느다란 빗줄기를 한동안 뿌리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어디론가로 가버린다. 그리고 또 항상 그랬듯이 유보 없는 태양이 가차없이 대지에 쨍쨍 내리친다. 뻔히 예측하기 쉬운 기후라고 하겠다. 이곳 기후는 그렇게 난해한 점이나 아리송한 점은 보이지 않고 비유도 없고 상징도 없을 만큼 단순 명료하다. 달리는 도중에 몇 사람인가 조깅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남녀의 수는 대체로 비슷하다. 대지를 박차고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힘찬 러너는 등 뒤에서 한 무리의 밤도둑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눈을 반쯤 뜨고 헉헉 하고 크게 숨을 쉬며 어깨를 충 늘어뜨리고 마치 까무러칠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달리는 살찐 러너도 있다. 일주일 전에 당뇨 검사를 받고 주치의로부터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중간쯤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다. 러빙 스푼풀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멋지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과장해서 크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은 음악이다. 마음을 환하게 하는 그런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1960년대 중반에 내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일들의 기억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다. 어느 것 하나 대단한 일은 아니다. 만약 내 전기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편집 단계에서 전부 커트를 해버릴 정도의 일들이다. 이 에피소드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흔해 빠진 거잖아 라고 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니까. 그렇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그런 흔한 일들인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다.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거나 약간 찌푸린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여러 가지 흔해 빠진 일들이 쌓여서 지금 여기에 있다. 카우아이의 북녘 해안에.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면 때때로 나 자신이 해변에 밀려온 한낱 나무토막에 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등대 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 유칼리 나무를 머리 위에서 산들산들 부드럽게 흔들어댄다. 올해 5월 말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서 지내게 되면서부터 달리는 일이 다시 매일의 생활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었다. 꽤 착실하게 달리고 있다. 내가 착실하게 달린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말한다면 일주일에 60km를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0km를 달린다는 것이다. 사실은 일주일에 7일, 매일 10km를 달리면 좋겠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는 날도 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달리고 싶지 않은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리 일주일에 하루쯤은 쉬는 날을 정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0km, 한 달에 대충 260km라는 숫자가 나에게는 착실하게 달린다고 하는 일단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6월에는 그 계산대로 딱 260km를 달렸다. 7월에는 또 거리를 늘려서 310km를 달렸다. 매일 딱 10km.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린 결과다. 물론 매일매일 정확하게 10km를 달렸다는 것은 아니고 어제는 15km를 달리고 오늘은 5km밖에 달리지 않은 날도 있다. 평균에서 하루에 10km라는 말이다. 조깅 페이스로 1시간 달리면 대체로 10km가 된다. 이건 나로서는 꽤 진지하게 달렸다고 하는 기준이 된다. 하와이에 온 이후에도 하루에 10km라는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만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것은 무척 오랜만의 일이다. 뉴 잉글랜드의 여름은 그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하다. 시원하고 산뜻한 날도 있지만 참기 어려울 만큼 덥고 불쾌한 날들이 돌아온다. 바람이 불 때는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나 일단 바람이 멈추고 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안개 같은 습기가 축축한 얇은 철이 되어 몸에 들러붙는다. 찰스 강가를 1시간쯤 달리면 마치 양동이로 물벼락을 맞은 것처럼 입고 있는 모든 것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버린다. 햇볕에 탄 살갗이 따끔거린다. 머리가 멍해진다. 정리된 생각은 어느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참고 끝까지 달리고 나면 몸의 중심에서 모든 걸 깡그리 쥐어짜내버린 것 같은, 어쩌면 모든 걸 다 털어내버린 듯한 상쾌함이 거기에 우러난다.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진지하게 달리지 않게 되어버렸는가?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들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는 일이 점점 바빠지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웬만큼 자유로운 시간을 내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젊었을 때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이 많지는 않았다. 그런 잡다한 일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왠지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다. 또 마라톤보다 트라이애슬론 쪽으로 마음이 기운 탓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잘 알려진 것처럼 트라이애슬론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수영과 사이클 경기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원래 육상주자이기 때문에 달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다른 두 종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훈련을 쌓아야만 했다. 수영 자세를 기초부터 교정하고 사이클을 타는 테크닉을 익히고 그를 위해 근육을 단련해야만 했다.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다. 그만큼 달리기에 돌릴 시간이 깎여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열심히 달리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달린다는 행위에 어느 정도 실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1982년 가을 달리기를 시작한 이래 23년 가까이 계속 달렸다. 거의 매일같이 조깅을 하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23번 풀코스를 완주했다. 그 밖에도 세계 각지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장 단거리 레이스에 참가했다.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원래의 성격이 잘 맞았고 달리고 있으면 그저 즐거웠다. 달리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후천적으로 익혔던 몇 가지 습관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20수년간 끊임없이 달리는 것으로서 내 신체와 정신은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강화되고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팀 경기에 적합한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에는 잘 맞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좋든 싫든 그것은 타고난 나의 성격인 것이다. 축구나 야구 같은 경기에 참가하면 어린 시절을 빼놓으면 그런 경험은 실제로 거의 없지만 언제나 어렴풋이나마 거북스러운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형제가 없다는 것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임은 도저히 몰입할 수가 없다. 또 테니스와 같은 1대1의 대항 스포츠도 그다지 좋아한다고 할 수 없다. 스쿼시는 좋아하는 스포츠지만 막상 경기를 하게 되면 이기든 지든 묘하게 안도감을 얻을 수 없다. 격투기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나라고 해서 지는 걸 좋아할 리는 없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한결같이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다. 그러한 성향은 어린이 된 뒤부터에는 대체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됐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든 지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더 관심이 쏠린다. 그런 의미에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나의 성격에 아주 잘 맞는 스포츠였다.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보면 알게 되지만 레이스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기든 지든 그런 것은 러너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승을 목표로 뛰는 인류 선수라면 눈앞에 라이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일반의 러너에게 개인적인 승패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저 녀석한테 지고 싶지 않다는 동기를 갖고 달리는 사람도 더러 있을지 모르고 그것은 나름대로 연습할 때 자극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특정한 라이벌이 어떤 사정으로든 그 레이스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레이스의 동기가 소멸 혹은 반감해버리게 되면 러너로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너는 이번에는 이 정도 시간으로 달리자라고 미리 개인적 목표를 정해 레이스에 임한다. 그 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면 그 또는 그녀는 뭔가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된다. 만약 시간 내에 달리지 못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력을 발휘했다는 만족감이라든가 다음 레이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또 뭔가 큰 발견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 혹은 프라이드와 비슷한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장거리 러너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똑같은 경우를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소설가라는 직업에 적어도 나의 경우라면 전제하에 하는 말이지만 이기고 지고 하는 일이란 없다. 판매 부스나 문학상이나 비평을 잘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일은 뭔가를 이룩했는가에 하나의 기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이 쓴 작품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변명으로 간단하게 통하는 일이 아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을 쓰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면 창작자에게 있어 그 동기는 자신 안에 조용히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어떤 형태나 기준을 찾아야 할 일은 아니다.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유익한 운동인 동시에
유효한 메타포이기도 하다. 나는 매일매일 달리면서 또는 마라톤 경기를 거듭하면서 목표 달성의 기준치를 조금씩 높여가며 그것을 달성하는 데 따라 나 자신의 향상을 도모해 나갔다. 적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왔다. 나는 물론 대단한 마라톤 주자는 아니다. 주자로서는 극히 평범한, 오히려 그저 평범한 주자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이다. 그러나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제의 자신이 지닌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0대도 중반을 넘어선 이후부터 그러한 자기검증 시스템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스의 기록이 향상되지 않게 되었다. 나이를 생각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신체 능력의 피크를 맞이한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영선수는 20대 전반에, 권투선수는 20대 후반에, 야구선수는 30대 중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내가 어느 안과 의사에게 세상에 노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와 같은 것이다. 고맙게도 예술가의 정점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 가령 도스토예프스키는 60년 인생의 마지막 수년간 악령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두 권의 장편 소설을 썼다. 도메니코 스칼라티는 전생에 걸쳐 555곡의 건반용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그 대부분을 57세에서 62세 사이에 완성했다. 내 경우는 40대 후반에 접어들어 주자로서의 정점이 왔다. 그때까지는 3시간 반을 목표로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있었다. 딱 1km에 5분, 1마일에 8분 페이스다. 3시간 반을 끊었던 적도 있지만 끊을 수 없을 때도 있었다. 끊을 수 없을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전후의 타임으로 비교적 거뜬하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3시간 40분대로는 달릴 수 있었다. 연습을 거의 하지 않고도 몸의 컨디션이 다소 좋지 않아도 4시간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안정된 시기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상 기류가 생겼다. 전과 같이 연습을 해도 3시간 40분대로 달리는 것이 점점 힘들게 되었고 1km에 5분 30초의 페이스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4시간대의 아슬아슬한 선에 가까워졌다. 그건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나이 탓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이 육체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는 아직 전혀 실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무시하려고 해도 숫자는 한 발 한 발 후퇴하고 있었다. 마라톤 풀코스 기록이 신통치 않았던 탓이었는지 나는 마라톤 풀코스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리는 가능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트라이애슬론이라든가 스쿼시 같은 다른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달리기만 하고 있으면 일그러진 몸매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다른 경기와 아울러서 더 균형 잡힌 탄탄한 몸집을 만들어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 코치를 받으며 수영의 폼을 기초에서부터 다시 바로잡아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헤엄칠 수 있게 되었다. 근육도 새로운 환경을 잘 받아들여 몸의 형태도 눈에 띄게 변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풀 마라톤의 기록은 썰물 빠지듯 만만한 속도이긴 했지만 계속 후퇴를 거듭했다. 달리는 일이 이전처럼 무조건 즐겁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되었다. 나와 달리는 일 사이에는 그처럼 서서히 권태기가 찾아오고 있었다. 거기에는 지불한 만큼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있었고 열려 있어야 할 문이 어느 사이에 닫혀버린 듯한 폐쇄감이 있었다. 그것을 나는 러너스 블루라고 이름 붙였다. 어떤 종류의 블루였던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10년 만에 케임브리지의 거리로 돌아와서 이전에 여기에 살았던 것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2년간이었다.
당시에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다. 다시 찰스 강의 눈앞에 마주했을 때 달리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어디선지 모르게 되살아났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큰 변화가 없다면 오랜만에 봐도 대체로 똑같이 보이게 마련이지만 찰스 강은 유난히도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학생들의 얼굴이 바뀌고 내가 10년의 나이를 더 먹고 말 그대로 많은 물이 다리 밑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그 자체는 거의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보스턴만을 향해 소리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줄기는 강변을 적시고 푸른 여름 초목을 무성하게 하고 물새들을 키우며 오래된 돌다리 밑으로 빠져나가 여름 하늘의 구름 모습을 물 위에 띄우고 겨울에는 얼음을 띄우고 딱히 서둘러 급한 걸음을 재촉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쉬어가는 여유도 보이지 않고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오며 굳어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관념이라도 지닌 듯 그저 묵묵히 바다로 향해 간다. 일본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사무적인 수속을 마치고 일단 거기에 생활의 터전을 꾸려놓게 되자 나는 다시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가슴으로 들이마시며 오랫동안 달려 익숙해진 지면을 박차고 달리는 기쁨이 생활 속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운동화 소리와 호흡 소리와 심장의 고동이 뒤엉켜 독특한 폴리리듬, 연주하는 한 곡 안에서 두드러지게 대조적인 리듬을 동시에 연주하는 방법을 만들어 나간다. 찰스 강은 네카타, 노를 저어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 스포츠의 성지와 같은 장소로서 항상 누군가가 거기에서 노를 젓고 있다. 나는 그들과 경쟁하듯 달린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레가타 쪽이 빠르다. 그러나 상류를 향해서 한가로이 노를 저어가는 혼자 탄 보트는 경우에 따라서 좋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보스턴 마라톤의 개최지라는 점도 있겠지만 케임브리지는 마라톤 인구가 많은 곳이다. 찰스강을 따라서 끝없이 조깅용 도로가 이어져 있어 마음만 먹으면 이 길에서도 몇 시간이고 달릴 수 있다. 다만 자전거용 도로와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등 뒤에서 속력을 내며 달려오는 자전거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군데군데 노면이 갈라진 곳도 있어서 거기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신호에 걸려 한참 기다리고 서 있다 보면 흥은 깨져버린다. 하지만 그런 일만 없다면 참으로 기분 좋은 코스다. 달릴 때에는 대체로 록 음악을 듣는다. 때로는 재즈를 듣는 일도 있다. 그렇지만 달리는 리듬에 맞추는 걸 생각할 때 역시 반주 음악으로서는 록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나 고릴라즈라든가 제프백이라든가 또는 크리스터스 클리어 워터 리바이벌, 비치 보이스 같은 오래된 음악, 되도록 심플한 리듬의 음악이 좋다. 지금은 많은 러너가 아이팟을 들으며 달리고 있지만 나는 손때가 묻은 MD 쪽을 좋아한다. 아이팟에 비하면 다소 기계가 크고 정보 용량은 확연히 적지만 내게는 그만하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다. 현재로선 아직 나는 음악과 컴퓨터로 혼동하고 싶지 않다. 우정이나 일과 섹스로 혼동하지 않는 것처럼. 앞서도 말했지만 7월에는 310km를 달렸다. 이틀 동안 비가 왔고 여행을 다니느라 뛸 수 없었던 날도 이틀 있었다. 그리고 녹초가 될 정도로 더운 날이 며칠인가 계속되었다. 그걸 생각하면 310km를 달릴 수 있었던 건 나로서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다. 결코 나쁘지 않다. 한 달에 260km가 열심히 달린 것이라고 한다면 310km는 성실하게 달린 것이 데이터였다.